주변을 둘러보면 평범한 것 같은데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사람만의 기가 있으면서 귀티가 흘러넘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귀티와 부티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지요. 부티는 나를 드러내고 과시함으로써 얻어지는 누군가의 인정이고, 귀티는 나를 굳이 드러내지 않음에도 흘러나오는 우아한 분위기를 뜻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분위기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분위기도 나에게 맞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라는 말이 있지요. 오늘날 우리가 꾸미고 연출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 즉 아름다운 내면을 세상에 잘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고급스럽고 귀티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알아보고 각자에게 아우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오류 정정하기. 기가 세 보인다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기세다는 말을 들으면 화들짝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부터 취합니다. 그런데 기란 뭘까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영감을 주는 기운이지요. 바로 분위기 있는 아우라도 이런 것이고요. 예를 들어 분위기, 색기, 살기, 방랑기, 웃음기, 몸살기 등등. 우리는 일상 속에서 기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기가 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기색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기라는 단어로 분위기가 다 설명되는 것이 신기하지요? 분위기에도 신기에도 기가 있어요. 기가 세다는 말과 자주 동반되는 단어는 누르다입니다. 저 사람 기에 눌려서 어디 살겠냐 하며 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해온 문화 때문에 막연히 기라는 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관습으로 기가 세다는 말이 더 나쁘게 적용되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립니다. 사실 기를 에너지라는 말로 바꿔보면 결코 부정적으로만 쓰일 단어가 아닙니다. 너 참 기가 세 보여라는 말은 이제부터 너 참 에너지가 넘쳐 보여. 너 참 너만의 아우라가 있어 보여처럼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분위기는 나만의 것입니다. 나라는 고유한 인간이 뿜어내는 유니크한 에너지는 비교 우위에 세고 약한 대상이 아닌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세다고 느끼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고귀하고 강렬한 존재이니까요. 분위기 있는 아우라를 만드는 첫걸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걸음걸이는 태도의 정수이다. 알렉산더 테크닉으로 유명한 물리치료사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대학병원이 포기할 정도로 심한 요통을 앓고 있거나 긴 세월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합병증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 일반적인 치료로는 차도가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았던 건데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몸의 하중균형이 무너지고 관절과 근육 기능이 저하되어서 장기와 신경혈관을 압박합니다. 거북목이나 새우등 때문에 생긴 만성 통증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거나 장기를 압박해서 호흡기와 순환기 질환을 유발한 사례들이 흔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세만 바로잡는다면 전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드카펫 위를 걷는 느낌으로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보폭을 5cm만 크게 내딛어 봅시다. 관객은 없어도 됩니다. 초대받은 영화의 주인공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게 레드카펫 위를 걷는다는 상상으로 걸어보세요. 다양한 그릇에 담긴 물이 다양한 형체의 물이 되는 것처럼 구부정하게 다니면 그 자세에 어울리는 감정과 생각이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삶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릇인 나의 몸을 좀 더 반듯하고 우아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무심코 서 있다 보면 발끝이 벌어집니다. 발끝이 벌어지면 몸에 힘을 줄 수가 없는데요.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배도 물렁물렁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집니다.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며 나태하게 자기의 몸을 대하게 됩니다. 몸이 무겁고 늘어지면 조져앉고 싶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게 되는데요. 어떠한 증상일까요? 맞습니다. 노화입니다. 힘차게 힘을 주고 모델처럼 걷지 않는다면 노인 걸음이 되기가 식상입니다. 양발끝이 벌어지면 빨리 늙는데요. 특히 여성들은 다리에 힘을 주지 않으면 완경기 즈음에 골다공증이 찾아올 확률이 더욱 큽니다. 앞으로 몸이 말려있고 벌어진 걸음걸이를 지닌 사람들은 발을 일자로 나란히 놓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어깨가 좁혀지고 목이 앞으로 빠지는 모습을 늘 떠올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한 자세가 될까봐 정수리에서 누가 나를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목을 세우고 턱을 당깁니다. 등 근육을 펴고 가슴에 들어 올립니다. 항상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느새 축 처져서 걷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바르게 세우고 지금 자세가 늘어졌으면 또 긴장시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생각나면 또 하는 겁니다. 마치 레드카펫 위에 배우들의 자세처럼 만드는 겁니다.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을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점착성이 있는 것으로 신는 것도 걸을 때에 도움이 됩니다. 영상 매체에서 많이 보았던 모델 걸음걸이를 흉내내면서 걷습니다. 머리에 책 2권 정도를 올려놓고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보폭을 의식적으로 넓히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근육에 활력이 생깁니다. 엉덩이 근육의 쓰임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지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몸은 더욱더 중심을 잡아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걷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걸음걸이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은 무게도 형체도 없어서 바뀌는 과정이 눈에 띄지 않지만 걸음걸이는 자세와 보폭 경쾌함까지 바뀌는 것이 바로바로 눈에 보입니다. 자세가 자꾸 무너진다면 집에 있을 때 수건이나 긴 스카프를 이용해서 등을 X자로 묶어둡니다. 시중에는 어깨 교정 밴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턱을 올리고 등을 펴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에는 발 뒤꿈치를 들지 말고 발에 책을 하나 괴어서 편하지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까치발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실천해도 아름다운 걸음걸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고도의 정신적 영역이나 어려운 과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걸음걸이는 당당한 포스를 연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곱고 바른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이 나쁜 인상을 주는 것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12권은 사람, 바쁜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모두 걸음걸이에서부터 표시가 납니다.
어떠한 걸음걸이로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을 가꿔야 하는 진짜 이유. 얼굴만은 지켜낸다는 각오로 살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어머, 얼굴 많이 상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활짝 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전자 같은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무슨 일이 있었어도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길 바라지요.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네? 라는 말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무슨 큰일을 겪는 동안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드는데요. 연인과 불화를 겪거나 장시간 취업 준비를 하거나 큰일에 몰입하다 보면 대부분 자기 관리가 안 되는 티가 납니다. 표정이나 동작에서 티나는 것도 있지만 덜 꾸미는 것도 있지요. 자기 관리가 곧 외모 관리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외모는 자기 관리 정도를 드러내는 지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상태에 놓였다면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은 영혼인데 포장지까지 터지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아끼는 걸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좋지 않은 상황은 충분히 직시하고 젖어들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결점을 찾을 때까지 숙고하되 빛나는 외모만큼은 절대 내려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빠져나오기 위해 행복한 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아주 힘든 시련이 아니라도 야근이나 음주로 지쳤을 때 씻지도 않고 그냥 잤다는 말을 쉽게 하는 걸 보면 그 마음을 고쳐야 하지요. 너무 힘든데 무슨 씻을 힘이 있어. 회사에서 누가 나를 막 누르는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막 돌아왔는데 그냥 드러눕고 싶지. 우리 모두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마음을 다시 고쳐 먹어보는 것이지요. 나는 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 어떤 데미지를 입어도 나는 오늘의 뽀송뽀송한 나를 선택할 것이다. 내일은 다시 건강하고 빛나게 또 예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심리적으로 힘든 기간 동안 관리를 멈추면 멈춘 만큼 퇴보하는 것입니다.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건데 며칠 동안의 죽은 기운을 끌고 갈 필요가 없지요. 마음은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도록 지켜봐 주되 건강과 미모는 꾸준히 습관적으로 관리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난 뒤 자기 모습을 보면 잘 지나왔다고 응원하며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그 무엇보다 멘탈을 강하게 가꾸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심리적인 탈출구 역할을 해줍니다. 긴 시간 다운되어 있을 상황에서도 내가 절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외양을 가꾸면 그 힘든 일들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끝날 수도 있지요. 또한 힘든 강도가 만약 100으로 왔다면 30은 외양 가꾸는데 소모하느라 70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평정심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100의 강도로 오는 일을 50의 강도로 겪어내기도 합니다. 그 힘 안에는 외모를 가꾸고 텐션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겪어내는 자기 돌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힘들수록 얼굴에 팩 한 장이라도 더 붙이거나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거나 운동을 꼭 해보세요. 괴로움에도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충분히 겪어야 지나가는 법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외모와 건강에 투자해 오던 평상시 습관을 지켜내면 그것들이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는 것이지요. 괴로울수록 몸에 집중해 보세요. 원래 내 몸에 공들이던 그 에너지를 계속 쏟다가 보면 힘든 일은 힘든 일, 나는 나, 이렇게 딱 분리되는 순간이 옵니다. 얼굴은 내 마음의 그릇이고 몸은 내 영혼의 집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므로 끊임없이 유지 보수 관리해줘야 합니다.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이것. 표정은 감정의 출입구. 가장 예쁜 얼굴은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입니다. 얼굴 근육은 화를 내고 찡그릴 때보다 환하게 웃을 때 더 많이 움직이는데요. 얼굴 근육은 대부분 안면 신경이라고 하는 7번째 뇌신경에 의해서 제어됩니다. 얼굴 근육이 만들어내는 표정은 뇌가, 또 뇌는 마음이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정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표정을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얼굴 근육은 총 43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이 얼굴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활성화시키면 연출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자연스러운 미소는 평소에 많이 웃을수록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볼 때마다 모두 어쩜 그렇게 표정이나 자세가 자연스러운지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사진을 많이 올리는 사람일수록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건 많이 연습한다는 의미겠지요. 표정도 자세도 연습을 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옆으로 메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도 사실은 다 연습의 힘입니다. 그것을 찍기 위해서 아마도 거울 앞에서 수도 없이 돌아봤을 것입니다. 평소 사진에서 나만 어색하게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정인식 기술의 토대를 마련한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에 의하면 사람의 미소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의 구분은 눈가 주름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미소를 지을 때에는 입 주변의 근육만 움직이지만 자연스럽게 웃을 때는 눈가의 근육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성형시술을 한 사람들이 미소를 지을 때 그 표정을 연상하면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를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려고 꼼지락거릴 때 눈두덩이에 뼈를 지그시 만지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디지털 기기로 둘러싸인 현대인들에게 눈은 항상 보호 관리해줘야 하는 신체 부위인데요. 지압하면서 눈 주위를 순환시키면 안구가 촉촉하고 시원해집니다. 동시에 짱구처럼 눈썹을 들썩여줍니다. 낮에 활동하는 동안에 중력을 받아서 계속 처지기 때문에 눈썹과 이마를 정수리 쪽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해줄수록 점점 동안이 되어갑니다. 한 5분 정도 누운 채로 얼굴 여기저기에 근육을 쓸 수 있지요. 아이들은 웃으면 광대뼈 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볼 근육이 위로 올라붙습니다. 그런 표정을 많이 짓는 것이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볼 근육이 빠지면서 흉해지는데 볼 근육을 의식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더 빨리 퇴화됩니다. 여성들은 팔자주름을 가장 무서워하는데 이 팔자주름은 입 주변도 관리해야 되지만 자꾸만 웃어서 볼 근육을 위로 당겨 올려야 생기지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볼 근육 운동은 풍선 불기 자세입니다. 마치 풍선을 불듯이
볼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고 10초에서 15초 정도 다양하게 공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때 공기가 피식하고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얼굴 운동을 꼭 5분 이상 해보세요. 얼굴 운동은 얼굴에 있는 림프를 순환시켜서 붓기를 빠르게 빼줍니다.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할 때 볼 아래 끝에서 위로 지그시 눌러 올리면서 근육이 있음을 인식하고 윤곽을 살려내도록 만져줍니다. 노화와 함께 얼굴 근육이 퇴화되면 다양한 표정에 지을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사라지는데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액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정을 지으려면 뇌가 명령을 내려야 하고 뇌의 명령은 마음과 직결됩니다. 닭이 먼저, 이건 달걀이 먼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뇌와 마음 표정, 세 가지는 세트라고 생각하고 일단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해봅시다. 나에게 맞는 패션 아우라를 찾는 4가지. 패션은 나만의 창작 예술품이다. 패션은 그날의 창작 예술품이자 대체 불가능한 힐링 도구입니다. 일단 아침에 입고 나간 옷이 마음에 안 들면 그날 하루는 없는 날 같은데요. 회의나 미팅을 위해 챙겨 입은 정장에 구두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차림새라면 저녁에 녹초가 되기 쉽습니다. 발랄하게 연출하고 싶어서 캐주얼하게 입고 나갔는데 집에 있다가 나왔냐는 소리 들으면 포스는 고사하고 패션 문맹인이 된 기분이 들 것이지요. 특히 비즈니스나 사람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첫인상을 좌우하는 건 패션이기에 몹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인상의 기회는 딱 한 번뿐인데다 아주 빠르게 순간적으로 각인되기까지 합니다. 나쁜 첫인상을 긍정으로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첫인상은 대부분 시각적 요소로 결정됩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언이 발표한 심리학 이론인데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55%의 시각, 38%의 목소리, 그리고 7%의 대화로 상대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첫인상에서 시각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이론입니다. 매일매일 옷은 그날의 상대와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렌디해야 하지요.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트렌디하면서도 기품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합니다.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전통 있는 패션 회사들을 보면 자신만의 시그니처, 색상이나 아이템이 있습니다. 억 단위를 준비하고 기다려도 사기 힘든 에르메스 백은 백 자체도 유명하지만 오렌지색 쇼핑백이나 상자가 여성들의 뇌리에 훨씬 더 깊게 각인되어 있지요. 그럼 나는 어떤 아이템으로 나의 시그니처를 만들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바지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찢어진 청바지부터 정장 재킷에도 어울릴 만한 청바지까지 골고루 갖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찾을 때에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것을 산 적이 있는지 10년 뒤에도 하고 다닐 만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구매 여부가 쉽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라는 증거이니까요. 둘째, 옷 자체보다 스타일링 도구를 개발합니다. 유난히 양말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긴 양말부터 색상이 화려한 스타킹,
양쪽이 다른 컬러의 줄무늬 발목 양말까지 없는 게 없지요. 또 어떤 사람은 속옷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속옷을 잘 갖춰 입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옷을 걸쳐도 스타일이 살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방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궁핍한 처지라 할지라도 좋은 가방을 들고 나가면 자신의 처지가 곧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긴다는 이유였어요. 각자 저마다 고유한 힘을 주는 지점이 패션에도 분명 존재합니다. 목이 유난히 짧은 사람이라면 목을 감싸는 스카프를 잘 활용한다든지, 키가 작아서 신발만큼은 색상별로, 기능별로, 계절별로 다양하게 하이힐을 갖춘다든지 하는 것이지요. 고유한 스타일링 도구를 갖추면 그게 나라는 걸 알리는 시그니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할 일이 있을 때 떠올리기도 수월하지요. 이런 스타일링 도구나 패션 소품은 생각보다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 한번 사면 오래 여러 군데 매칭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액세서리는 되도록 충동 구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 매칭할지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하는데요. 블링블링에 이끌려 큼직한 팔찌를 샀다가 몇 년이 가도 착용을 못하는 경우도 여럿 보게 되지요. 셋째, 기본 아이템을 잘 갖추는 것입니다. 어라인 스커트나 일자바지, 카디건, 폴로 셔츠 등은 언니나 친구 옷장에도 걸려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만큼 베이직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본 아이템으로 발굴해서 갖춰놔야 할 품목 중 하나이지요. 트렌디하게 연출하는 것과 유행을 뒤쫓는 것은 조금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재나 색상, 사이즈까지 나에게 가장 잘 맞고 편한 것으로 갖추면 급하게 외출할 때 요긴합니다. 이런 품목은 돈을 좀 투자해서 질 좋은 제품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나이에 맞는 연출이어야 합니다. 어려 보이거나 젊어 보이기 위해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은발을 기억하시나요? 새치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검은 머리가 멀리서 보면 은회색으로 보여 신선한 이미지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강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일하는 곳 유엔에선 머리 색깔에 대해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며 본래의 모습을 뭔가로 가리고 싶지 않다고 소신을 밝혔지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걸어가는 60대로부터 나이에 걸맞는 품위를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늙어 보이려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젊어 보이고 싶어하고 항상 자신을 20대처럼 여기고 행동할 때도 많지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20대처럼 굴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모습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게 패션 전략을 짜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내보이는 전략이자 인격이 됩니다. 패션만으로도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자기 포스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귀티나는 품격과 아우라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인식의 오류를 고치고 외모를 가꾸고 그에 맞게 태도를 가꾼다면 각자가 원하는 귀티나는 이미지 그리고 아우라를 한층 더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만이 지닌 고유함이 있지요. 그래서 이 고유한 느낌을 조금 더 좋은 습관으로 갈고 닦으면 귀티나는 우아한 느낌도 내 것으로 체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결국 습관이 모여 그 사람을 이루고 그릇을 만들어 나가니까요. 책 속에서 말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부족한 점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